12시간 빠른 뉴스 8시의 뉴스 지금 시각 8시 6분 6초 됐고요. 정상근 기자님 오늘도 정상 출근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은 추미애 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고요? 네, 이 집행정지 신청은 계속 검찰총장 직무를 볼 수 있게 이 추미애 장관 조치의 효력을 멈춰달라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어제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 머물면서 개별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중에는 직무정지를 아예 취소해달라라는 이 정식 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신청서를 통해 추미애 장관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든 이 사유들이 사실과 다르며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크게 왜곡됐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에 만료가 되는 만큼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추가 감찰을 지시를 했습니다. 네, 대검 감찰부는 어제 오전 이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사유 중 하나로 지목된 이른바 판사 사찰 보고서가 작성된 곳입니다. 이 대검 감찰부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사무실 컴퓨터 등을 확보하고 보고서 작성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특히 보고서에 기재된 이 무리야기 법관이란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과거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사찰 문건에 등장하는 표현으로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사찰 자료를 공판부에서 돌려본 것이 아니라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한 것이 일종의 판사들에 대한 협박을 위한 것인지 또 어떤 경로로 해당 정보를 모았는지가 감찰 조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압수수색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먼저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이 조사 결과 발표 뒤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은 선호가 뒤바뀐 것이다. 이런 비판이 검찰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판사 관련 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이 공판 검사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지 뒷조사가 아니었다라고 했고요. 이 조사가 이루어진 판사도 조국 전 장관 재판 관련 판사가 아니라 사법농단 관련 재판 판사 중 한 명이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주지법의 한 판사는 이 검찰총장의 해명에 어이가 없다라면서 판사가 바보인가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네, 선 발표 후 감찰 이런 느낌인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언제 열립니까? 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그 윤석열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이 검사징계위원회는 이 법무부 장관과 차관, 장관이 임명한 검사 2명 그리고 장관이 위촉한 외부위원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징계위원 대부분이 추미애 장관이 정한 인물로 구성이 됩니다. 이에 추미애 장관이 위촉한 위원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기피 신청을 낼 가능성도 있고요. 또 특별 변호인을 선임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첫 소식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소식은 코로나19 뉴스를 사실 우리가 매일 전하잖아요. 네네. 신규 확진자가 400명에 육박을 했습니다. 네, 그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모두 382명입니다. 이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363명이고요. 이 서울이 139명, 경기도가 77명, 인천이 39명으로 수도권만 255명에 달합니다. 이 누적 확진자는 31,735명, 누적 사망자는 513명입니다. 수능이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대치동과 목동으로 가는 인기 학원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역학조사 결과 해당 강사의 수업을 수강한 수험생들의 이 감염 위험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의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서울 강서구의 한 에어로빅 학원에서 그제 수강생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서 어제는 44명이나 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연천의 육군 오사단에서는 지난 10일 입소해서 신병 교육을 받던 훈련병 최소 60명이 무더기 확진됐습니다. 그제 첫 확진자가 나온 뒤에 같은 중대 훈련병 등 밀접 접촉자를 대상으로 1차 검사를 한 결과입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소식은 페이스북이요.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 페이스북에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인데요.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로그인해서 이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의 정보는 동의를 해서 괜찮지만 해당 이용자의 페이스북 친구 개인정보까지 동의 없이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이런 위반 행위는 2012년 5월부터 무려 6년간 이어졌다라고 하고요. 최소 33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페이스북은 자료를 거짓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페이스북 측은 이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해 최대한 협조했다라면서 형사고발 조치는 유감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 전할 텐데요. 아르헨티나 축구 영웅이죠. 마라도나가 향년 60세의 나이로 별세를 했습니다. 네, 이 마라도나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위치한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습니다. 브라질 펠레와 더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마라도나 선수인데요. 1960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에서 태어나서 아르헨티나의 보카 주니어스 그리고 스페인의 FC 바르셀로나, 이탈리아의 나폴리 등 팀을 거쳤습니다. 특히 1986년 그 멕시코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 우승을 이끌면서 일약 국민 영웅이 됐는데요. 네, 당시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4강전에서 이 마라도나의 손을 맞고 이 골대 안으로 들어간 공이 그대로 골로 인정된 후에 마라도나는 내 머리와 신의 손이 함께 만들어낸 골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축구 전설의 별세 소식에 아르헨티나와 전 세계 축구계가 슬픔에 빠졌는데요.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3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고요. 이 펠레는 분명히 언젠가 하늘에서 함께 공을 차게 될 것이다라고 애도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소식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님이었습니다. 기자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여러분 딘딘은 딘딘과 함께 돌아올 거예요. 너티브 철파임 채널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중이고요. 보는 라디오 보라도 켜두시길 바라겠습니다. 3520번님이 딘딘 소연이 함께 부르는 노래 신청하셨네요. 사랑일까?